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얘기의 주제는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이런 내용들 많이 들으면서 미래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다들 그냥 지레짐작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초예측이라는 책입니다. 역사학자, 문명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경제학 대가 이런 석학분들 8분이 각 분야의 관점에서 어떤 미래가 다가올 것인지를 예측해가지고 그 의견들을 모아서 묶은 책인 거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계속 이제 마음에 찝찝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현재 상황을 보자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선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지수함수 형태의 발전으로 경제나 사회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상태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변화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분석 속도가 이 데이터 처리량을 커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정치가들이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세우질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10년 후, 20년 후 이런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당연하게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안 되다 보니 정책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나 목표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기업들에서도 애자일 경영 방식 해가지고 급격한 변화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 방식으로 가는 경영 방식이 또 유행하기도 하잖아요.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국가 운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인류 역사상 최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30년 후를 그냥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30년 후에 이 미래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미래의 고용 분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냥 뉴스나 신문 보면 대충 알다시피 미래에는 그 많은 지금 현재 있는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야 라고 대략적으로만 추정 정도만 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정확히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 생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대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상 내가 가진 직업이 불과 한 달, 2달 내에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한들 내가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도 문제죠. 나이가 한 50살, 60살 이렇게 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도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미래 세대에도 문제입니다. 미래에 과연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녀 세대에게 어떤 교육을 가르쳐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지금 초등학생들이 나 20년 뒤에는 파일럿이 될 거야 라고 꿈을 키우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상 20년 후에 와서 파일럿이 없어졌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암울한 상황인 거죠. 이런 현상과 관련해 가지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좀 마음속에 탁 틀어박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인공지능이 현재의 사회나 경제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켜서 대규모의 무용계급을 만들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용계급이라는 건 뭐냐? 쓸모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계급이라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노동의 가치가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 노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계나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농업이나 공업 분야에 이제 기계 장치가 도입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어디서 찾았냐면 서비스업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서비스업. 근데 앞으로는 이 서비스업조차 안전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이게 육체 능력하고 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 능력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대체가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 인지 능력이 남습니다. 이 인지 능력이 서비스업 분야를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현재 인공지능 분야가 이 서비스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발전 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지 능력 또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무서운 세상이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말이죠. 과학기술은 점점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우리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학습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배우는 시기,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배우는 시기, 그 이후로는 배운 걸 사용하는 시기, 이렇게 이제 두 분류로 나눴다면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배우고 활용하고 배우고 활용하고, 이렇게 배우고 활용하는 주기가 굉장히 짧게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사실 저도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영대 교수인 린다 그랜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3단계로 나누면 교육, 일, 은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설계하는 방식은 지금 시대와는 이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고 활용하고 배우고 활용하고, 이런 짧은 인생 주기, 그러니까 더욱 세분화된 인생 단계를 나이와 구애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예전에는 뭐 주택, 예금, 현금 이런 유형 자산이 중요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유형 자산도 중요하지만 무형 자산이 더 중요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형자산이라는 건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산성을 높여 일을 성공할 수 있게 하는 자산, 인맥이라고 합니다.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활력자산, 건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형자산입니다. 변형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상황에 맞춰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자산이라는 거죠. 이 변형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변화하는 상황에 빨리빨리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갖게 하는 지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린다 그레튼 교수니 중요하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는 여가 시간에 놀거나 쉴 게 아니라 학습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놀지 마라, 공부해라. 공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에 맞춰서 맞벌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변화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화하는 단계에서의 공백이 생기죠. 돈을 벌지 못하는 공백들이 생기는데, 이 공백을 나의 파트너가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삶 자체를 유연하게 이끌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제는 평생 학습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뭔가 되게 막 희망에 찬 그런 느낌보다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이 더 많이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 이제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공유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야, 이거 미래가 좀 낙관적이지만 않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시면서도,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그래, 이제 평생 학습의 시대구나 라는 거를 좀 인식하시고, 지금부터 바뀌면 우리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발짝 더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